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사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 극복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정부는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계획을 최종 확정했지만 이 역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지며 논란은 식지 않고 있는 상황. 국내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철수 수원대학교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주장했던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바로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학령 인구는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그 감소는 결국 정원 미달이라는 대학의 위기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오늘은 박철수 수원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네네. 지금 이제 대학들의 재정 자립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령 인구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숫자도 많이 좀 줄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다르게 이런 어려움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뭘 갖고 계신가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예. 저희 대학이 수원과학대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급감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대학이 처한 환경이 야기시킨 그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과학대학교와 통합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있고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으로서 만들려고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대학 또는 학과 통폐합도 그렇고 대학 간의 통폐합은 더더욱 그럴 텐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교수들 또 학생들 또 동문들 네네. 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게 다른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이 되면은 진통도 있고 혼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혼돈 없이 창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천지 창조도 태초의 혼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혼돈이야말로 창조의 에너지라는 생각으로 현재 양교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우리 수렴해서 네. 지혜롭게 차별성이 있고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으로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지금 총장님의 고심이 굉장히 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통합 후에 학교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장이 되고 보니까 옛날 실학자분들이 다시 보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실사구시의 태도를 지향하신 거를 저희들이 참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현장 중심의 교육, 실용 중심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대학을 혁신해서 발전 나가는 것은 현장 중심, 실용 중심이 혁신의 방향입니다. 특히 이번 실무 교육에 강점이 있는 수원과학대학과의 통합을 계기로 네. 교과 과정도 수원과학대의 많은 실습 장비를 이용을 해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실질적인 실무 교육 과정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원대학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만들 계획입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수원대는 위치가 참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또 수원에 네,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산학 연계 또는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새 반도체 하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저희 학교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전자 부품 소재 기술 혁신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수원대 반도체 밸리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반도체 있습니다. 밸리,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처럼. 그렇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어떤 철학과 또 자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계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대학은 학생의 대학입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 네. 예. 학생의 자신감을 찾아주는 대학이
저의 교육의 비전이고 예.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예.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졸업 전에 1년간 강의 경험 조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유학생 시절의 스트레스는 거의 언어입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맡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땠을까요? 첫 학기를 끝나고 예.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받았는데 26명의 강사 중에서 제가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꼴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은 내가 언어는 모자라지만은 예. 내가 가르치는 계량 경제학 과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둘째 개최제 시간에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30여 명이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여러분 중에서 만약 영어를 배우러 이 과목을 선택했다면은 잘못 들었다. 잘못 선택했다. 돌아펴라. 이 과목은 계량경제학 과목이다. 제가 3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1학기 때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네. 강의했습니다. 2학기 때 평가는 어땠을까요? 꼴찌는 벗어나셨겠죠? 제가 상위권으로 1등 했습니다. 1등. 오. 제가 1등 했습니다. 나 자신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을 했고 그거의 나 인생에서 아주 큰 힘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개성을 살려주는 대학, 예. 또 학생들의 자신감을 찾아주는 대학, 자신감. 이게 저의 인재 육성에 대한 철학이고 목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매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네, 지적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수원대에서 배출하는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전부터 쭉 이제 그런 관련된 분야에서 좀 인재 양성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2000년대 초에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에서 약 70억 원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 내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부품 소재 기술 혁신 센터라는 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네.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러면요. 500제곱미터의 청정실이 있습니다. 클린룸이라고 하죠. 한 40여 종의 반도체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갖춘 반도체 공정 팹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방진복이 예, 있고 예, 예. 팹이라고 있습니다. 팹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예. 연계해서 반도체 소재에 관한 연구개발, 네. 그다음에 분석, 생산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네. 특히 요새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에 따라서 대기업들과 반도체 소재에 관한 분석 업무를 예.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 전체들이 이제 존폐 문제에 좀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의 그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2% 줄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14년 동안 등록금도 동결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대학의 재정 상태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초, 중, 고에서는 정부나 학번 업무나 사교육 비용 등으로 많은 지출을 합니다. 정부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기 직전 교육, 또 실질적으로 직업 교육의 바로 전 단계인 대학 교육은 그만큼 지원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개인의 평생 인생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학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나 학생이나 예.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대학 교육에 만든 지원과 관심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대들은 더 어렵지 않아요? 학생들이 더 안 가게 되고 더 재정은 더 계속 열악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뭐 지금 지방 국립대들 포함해서 대부분 머지않아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도 나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자구책으로 뭐 나름대로 많이 하겠지만은 네. 예.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정부의 지원이 어떤 형태로 지금 대학에 지원을 하냐 그러면요. 모든 대학에 역량 평가를 합니다. 역량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학의 관계자들이 그 제도가 좀 문제점이 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 역량 평가의 어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어떤 규제와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예. 예. 문제는 또 교육부대로 교육부 방침대로 그렇게 해야 좋은 점수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말이에요. 제 생각에 정부에서 초, 중, 고의 의무 교육도 아니고 명색의 대학 교육을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운영해라, 어떻게 해라. 그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전 세계의 500대 대학 순위에 저희 나라에서 5개 대학이 그 순위 내에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130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 학교는 200이, 300이 저 밖에 순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런 시스템으로는 저희 대학의 발전이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정부가 우선 선 지원을 하고 예. 또 후 평가를 해서 정말 대학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정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 대학의 총장으로서도 교육적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졸업생들한테 네. 예. 졸업생들한테 매년 졸업식 때 그 전해주는 당부의 말씀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예. 얘기예요? 그 중에서 네. 내가 2가지만을 내가 골라서 우리 그 청년들한테 내가 전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급변하는 현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학 등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의 직업군에서 50% 이상이 10년 내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자신을 개발,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회는 자신을 개발을 하고 네. 준비한 사람들만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청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항해를 할 때에 거센 풍랑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럼 이 풍랑 속에서 7번 넘어져도 8번에 일어나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지켜라. 맞습니다. 그래서 꼭 소중한 자기 자신을 믿어라. 성공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성공에 도전해야만 여러분들이 얻는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쟁력은 남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대학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각자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이는 요즘 이 시대입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